이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면 내 주식, 대출, 심지어 환율까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미국 금리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1년에 100만 원 넘게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확 올린다. 내가 차 살 때 받은 대출은요? 집 살 때 받은 대출은요?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나라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또 심지어는 내 대출이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기준금리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무역전쟁 뉴스가 미국 증시를 흔들면서 시장의 시선이 주로 백악관에 쏠려 있지만요. 연준, 페드라고 부르죠. 미국의 중앙은행의 결정은 항상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이름부터 낯설죠. 영어로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우리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금리 회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금리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여러 지표들을 보는데요.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는 꽤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 4월 고용보고서에는 시장 예상보다 좋은 17만 7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나왔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탄탄한 실적을 내놨었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98%로 높게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 금리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축 통화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확 올린다.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자가 높은 미국에 돈을 넣겠죠. 그러면 한국이나 신흥국들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경제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를 계속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같이 올릴 때가 많아요. 이걸 글로벌 금리 연동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에도 직격탄이 날라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뭐가 바뀌는지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이라는 건 결국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행도 가만히 돈을 가져가세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갈 때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율은 은행이 정하는데요. 은행들도 처음에 이자율을 정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참고해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도 연준을 그냥 모른 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서도 짧게 설명했듯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글로벌적으로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게 하고 따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차 살 때 받은 대출은요? 집 살 때 받은 대출은요? 학자금 대출은요? 이런 이자들이 줄줄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은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 1년에 100만 원 넘게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내 생활비에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죠. 그 중에서도 성장주라고 불리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IT, 테크, 바이오 이런 섹터의 기업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요. 은행이나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고요. 성장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회사 생각보다 많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감이 생겨서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요. 나스닥, S&P 500, 코스피 같은 지수들이 한순간에 출렁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달러의 환율이 오르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잖아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요. 투자자들이 달러 이자가 더 높으니까 달러 사서 미국으로 돈을 옮겨야겠다 하는 심리가 생겨나거든요. 그럼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 값은 올라가게 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문제는요,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달러로 결제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유학비, 요즘에는 해외 직구도 진짜 많이 하죠. 또 비행기 값까지 생각보다 달러가 강해지면
따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물품들 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금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흐름을 조금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왜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충격이 크니까 대출을 할 때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할지 고정금리를 선택할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에 투자할 때는 이런 시장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환율이 불안할 때는 소액이라도 나눠서 달러로 보유하시면 리스크 관리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은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총 3번의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무역전쟁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더 길어지고 관세가 유지가 되면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박은 커져 연준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시장은 향후 금리 인하 신호를 캐치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FOMC 회의가 뭔지 또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는 흐름을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에서 FOMC 회의 결과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동결이 됐구나, 올랐구나, 내렸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